네, 안녕하세요. 9월 DBC 사회를 맡은 ABO 이수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글드림 그룹의 핵심 성공 시스템인 드림 빌더스 그룹에 입과하신 리더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DBC는 3주차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주차는 사업 설명을 듣고 또 오픈 미팅에 참석하셔서 플랜을 들어봤더니 잘하면 되겠네? 또는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의문과 질문들이 생기셨을 거예요. 이런 아메이 사업의 궁금증들을 함께 풀어보는 Q&A와 Y 아메이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주차는 아메이 사업, 이것만 하면 평범한 나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성공 습관을 만들어주는 아메이 사업의 핵심 노하우 10코어와 아메이 비즈니스의 하우와 Y의 12가지 주제 중 6가지 주제인 너츠 앤 볼츠 1, 3주차는 아메이 비즈니스의 하우와 Y인 12가지 주제 중 나머지 6가지를 알려드리는 너츠 앤 볼츠 2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식도 진행될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글드림 그룹의 핵심 시스템인 DBC 1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경험하신 노하우로 아메이 비즈니스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시는 리더님들의 많은 궁금증을 명쾌하고 시원하게 풀어주실 리더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주차 Q&A 강의를 해주실 다이아몬드 최현주 리더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최현주입니다. 감사합니다. 9월, 저희 아메이의 1년은 9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9월일 수 있지만,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고 설레이는 9월입니다. 그 9월에 DBC를 입과하셔서, 이렇게 배우러 오신, 또는 알아보러 오신,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모두 환영을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조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의 아메이를 만났습니다. 20대의 아메이를 만났을 때 저의 직업은 호텔리어였습니다. 호텔에서 즐겁게 호텔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오늘 이렇게 입과하신 여러분들처럼 저하고는 10살 차이가 나는 외사촌 언니로부터 아메이 사업을 듣게 되었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듣고 바로 시작해야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었고 저는 원래 호텔리어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호텔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이 일은 내가 하는 건 아니야 라고 했던 제가 꾸준히 아메이를 알아보게 되었고 알아듣게 되었고 비전을 보게 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언더 35 이전에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신 분들을 U35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U35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했고 지금은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고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주도적인 삶을 스스로 디자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은 당당한 아메이 사업가라고 저는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Q&A입니다.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드렸듯이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사업 설명은 다 듣고 오셨을 거예요.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도 조금은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나 의문점, 어떤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아마 크게 범위가 벗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6가지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음속에 다 있으실 거예요. 괜찮은 것 같은데 저도 팔아야 되는 건 아닐까? 아메이 제품 비싸다고 하는데 비싸서 사람들이 쓰기나 할까? 그다음에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많던데 왜 그만뒀을까 그들은? 그리고 내가 같이 할 사람이 있을까? 저는 심지어 어렸으니까 더 그랬겠죠. 그리고 뭐 아이가 아직 어려서 못하겠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질문의 범위 내에서 아마 크게 벗어나지 않으실 것 같아서 6가지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제일 걸렸던 일이었어요. 저는 판매하는 일이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판매하는 일이 멋있어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희 엄마는 제가 8살 때부터 옷가게를 오랫동안 하셔서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옷가게를 하시다 보니 옷가게에 다양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오셨습니다. 그래서 엄마 가게 이렇게 가보면 다양한 브랜드의 방문 판매 제품들의 카탈로그라든지 그런 것들이 항상 엄마 가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은 제가 학생 때부터 저희 엄마가 그 엄마 가게에 오는 손님이 하시는 아메이 아줌마로부터 아메이 제품을 사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집은 이미 아메이 정수기가 있었고 저희 엄마가 교복에 넣고 다니려고 이렇게 지금 저희 그 글리스터 스프레이 있죠. 구강 스프레이도 저한테 챙겨줬었고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욕실에 미제 치약 같은 치약이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아메이 치약이었고 그 다음에 아메이 퐁퐁을 저희 엄마는 쓰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그냥 단순한 아메이는 엄마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이렇게 엄마에게 팔았나 보다 그래서 엄마가 사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누군가가 나한테 아메이는 판매야 어떤 일이야 라고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판매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보여지는 모습이 판매처럼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물건을 갖다 드리고 어떤 경우는 어머니들은 저한테 현금으로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돈을 받아오고 저는 물건을 드리고 하다 보니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은 저렇게 아메 제품을 파는가 보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가면 차에 뭐 치약 몇 개 있죠. 치약 10개 좀 내려주고 가세요. 이러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치약이 없어요. 치약은 저희 매장에 있는데 제가 사서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판매는 여러분들은 판매에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쵸.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부자들의 고민과 부자이지 않은 가난한 사람이 아닌 안 부자들의 고민은 다르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물건을 좀 더 잘 팔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대요. 그래서 삼성은 어떻게 하면 핸드폰을 좀 더 잘 팔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개발도, 기술 개발도 할 것이고, 마케팅도 할 것이고, 광고도 할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저 신형 핸드폰을 바꿀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보너스를 받을 때가 되면 들어오기도 전에 무엇을 살까부터 생각하는 게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이지 않은 우리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쓸까를 생각을 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팔까를 생각하는 패러다임의 차이가 굉장히 있다라는 걸 저도 아메이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적인 용어로 세일즈 앤 마케팅이 있죠. 세일즈와 마케팅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나요? 어떤 차이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밝게 웃어주시면 제가 강의를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일즈와 마케팅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세일즈는 내가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고 그 사람이 사게끔 하는 행위가 세일즈라는 거죠. 그럼 마케팅은 뭐냐면 그 사람이 사고 싶게끔 하는 게 마케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에서는 삼성 핸드폰을 신형 핸드폰이 나오면 굉장히 화려한 광고들로 우리가 사고 싶게끔 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이폰을 계속 쓰는 아이폰 유저였는데도 이번에는 삼성으로 한번 바꿔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쁘게 핸드폰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게 마케팅이라는 거죠. 아메이는 마케팅에 조금 더 비중을 주는 일입니다. 제가 상대에게 언니 퐁퐁 필요하잖아요. 퐁퐁 사세요. 제가 아메이하니까 퐁퐁 아메이 걸로 써주세요가 아니라 그분이 어차피 퐁퐁을 쓰는데 아메이 퐁퐁으로 바꿔 쓰고 싶게끔 제가 정보를 드리는 일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메이 사업을 하고 싶게끔 하는 마케팅을 하는 게 저 같은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인 ABO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깊이 들어가 보면 세일즈를 하는 일이 아니라 마케팅에 좀 더 치중을 두는 일. 그래서 아메이 하시는 사업가들은 굉장히 많이 공부들을 하세요. 자기 개발도 많이 하고 굉장히 자기에게 투자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우리도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하는 아메이를 보고 언니가 하는 아메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언니가 하는 아메이를 보고 아메이에 관심이 생겼어요 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 일이에요. 누군가를 설득해서 아메이는 이런 일이야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아메이 제품으로 써봐 내가 하니까 써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차피 좋은 제품을 찾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차피 안전한 제품을 찾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저로 하여금 또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메이 제품을 사고 싶게끔 하는 게 아메이 사업자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가 아니면은 내가 잘할 수 있을 건데라고 시작을 했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부자의 마인드가 생겼는지 이제는 좀 잘 팔고 싶다. 잘 팔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아메이 제품을 잘 팔 수 있을까를 저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세일즈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을 자꾸 연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메이 제품은 판매로 성공하는 일이 아니라 성공자를 길러서 성공하는 일입니다. 내가 물건을 잘 팔아서 매출을 올려서 갈 수 있는 핀에 대한 한계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루비라는 핀까지만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우리가 사파이어, 에머럴드, 다이아몬드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 이상의 핀들도 있는데 그런 핀들은 판매를 해서 간 핀이 아니라 저도 다이아몬드를 정수기를 잘 팔아서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티스트리를 잘 팔아서 다이아몬드가 된 게 아니라 저랑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는 저의 파트너들을 아메이 비즈니스로 잘 성장하게끔 도와드려서 함께 저희가 성장하다 보니 제가 다이아몬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자를 길러야 성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분에게 아메이의 플랜을 나누셔야 돼요. Share the plan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10코어라는 강의를 듣게 되면 Share the plan인 STP가 무엇인지 사업 설명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혜택을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아메이를 듣다 보니까 아메이는 처음 20대 때 듣기 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줌마들이 판매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자세히 공부해보니까 아메이는 판매하는 일이 아니었고 그리고 멋있는 일이더라고요. 괜찮은 비즈니스였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나의 아메이를 내가 아는 분들에게는 제대로 전달을 해드려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메이는 소비자만 하더라도 제품만 아메이 제품을 제대로만 바꿔 쓰더라도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는 좋은 마트입니다. 그 마트의 혜택들을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죠.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라든지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 SOP라든지 그래서 소비 습관을 바꾸는 일이 인생을 바꾸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20만 PV라는 점수치를 모아야지 10,000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아갔기 때문에 굳이 나 회원가입 안 하고 쓸게. 그냥 현지시 번호로 사다 줘. 라고 하시는 소비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10만 원만 쓰더라도 저렇게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이 아니라 A클릭 머니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라는 프로그램. 그러면 아메이 제품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 영양제 하나, 뭐 화장품 하나, 세제 하나, 뭐 이렇게 몇 개만 바꿔 쓰더라도 매달 5,000원씩 A클릭 머니를 아메이에서 쓸 수 있는 머니를 받으실 수 있고 6개월 차가 지나면 10,000원, 1년 차가 지나면 1년 동안 15,0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면 소비자가 들어보면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혜택들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게다가 지금은 신규 ABO 프로모션이 지금 회계년도 시작인 9월이라서 조금 더 추가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첫 주문을 하게 되면 원래 5,000원인데 5,000원을 더 주죠. 그리고 11월 달에 주문하게 되면 A클릭 머니를 좀 더 주는 그런 혜택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메이 제품을 저에게 사주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이런 혜택이 있으면 내가 아메이 제품을 쓰는 게 내 번호로 사는 게 유리하네? 그럼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끔 제가 알려드리는 일이
저희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SOP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제를 우리가 한 달에 먹지 않지 않습니까? 꾸준히 먹잖아요. 그렇게 꾸준히 영양제를 섭취하시는 분들에게 6회차, 12개월차, 18개월차, 24회차에 이런 가격적인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면 그러면 저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쓸게요. 그리고 매달 나한테 주문하기가 제가 바쁠까봐 또는 그들이 바빠서 놓쳤던 분들도 알아서 자동으로 구매해서 택배로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들이 그런 혜택들을 그대로 받으시는 소비자가 되고 그들은 혜택을 받아서 만족하는 소비가 되고 저는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저의 비즈니스를 성장하는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혜택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굿모닝이라는 정말 엄청난 건강 프로젝트가 있죠. 저도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일매일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유산균과 함께 그다음에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이 가득한 단백질을 마시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서도 거의 반 이상이 이과자야들을 빼고는 거의 다 굿모닝을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굿모닝을 처음에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굿모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장 건강을 지키면서 피부 건강까지 전체 면역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정말 저렴하게 어쩌면 아주 심플하게 건강을 챙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를 저도 시작을 하고 한 달에 제가 해보고 좋아서 소비자들을 모아서 함께하고 파트너들과 함께하고 파트너들은 또 그들의 소비자와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렸더니 저희 소비자들도 늘 아침을 챙겨 먹지 않았던 언니들이 지금은 이제 1년이 넘게 하다 보니까 저랑 늘 잘 챙겨 먹게 되고 자연스럽게 프로틴을 주문해서 저에게 먹게 되고 운동을 하러 가더라도 이제는 아침에만 굿모닝을 하다가 이제 단백질을 마시는 습관이 되다 보니 운동을 하러 가면서도 프로틴을 챙겨서 가서 드시는 소비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유산균을 먹고 좋은 단백질을 먹는 게 우리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라는 혜택들을 설명을 드렸더니 그들이 사서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들을 늘려가는 일입니다. 저희 파트너가 굿모닝 영상을 예쁘게 제가 올려서 한번 따와 봤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저렇게 운동도 올리고 매일 아침 인증 굿모닝 인증을 저 친구도 소비자와 함께 합니다. 그런 사진들을 모아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예요. 저걸 보면 딱 봐도 건강한 습관인 것 같죠? 모델도 예쁘긴 하지만 저걸 보고 이거 뭐야? 나도 한번 해볼래. 너 마시는 거 뭐야? 라고 오늘 물어보는 소비자들이 계신 거죠. 그렇게 해서 굿모닝을 함께하는 소비자들을 늘려가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나와 하고 싶은 사람들을 늘려가는 일입니다. 2024년 소비 트렌드를 보면 디토 소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토 소비는 자신의 외형이나 취향이 비슷한 대상의 소비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비타민을 먹고 싶은데 내 친구가 하는 비타민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나랑 체형도 비슷하고 나랑 삶의 가치관도 비슷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랑 모르는 사람인데 혼자서 내적 친밀감을 가진 사람들. 의 제품을 그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저에게 사 먹고 싶은 거 그런 걸 우리가 디토 소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선호하는 플랫폼의 선택을 그대로 따라하며 구매하는 걸 디토 소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저는 판매하면서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건 저의 매력 지수를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했고 늘 영양제를 열심히 먹고 그다음에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저는 아메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저랑 친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저를 봤죠. 어제도 저희 큰아이가 지금 17살인데 우리 큰애가 5살 때 축구 모임에서 만났던 엄마들과 아직도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개모임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번에 저희 새로 나온 아키텍트 제품 있죠? 그 제품을 제가 이야기했더니 한 엄마가 진짜 재성이 엄마 옛날에 봤을 때는 피부가 지금 같은 피부가 아니었는데 진짜 피부가 좋아졌다라고 극찬을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티스트리와 뉴트리라이트 덕분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제가 하다 보니까 꾸준하게 저희가 일단 꾸준히 하는 모습에서 매력을 이렇게 신뢰감을 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피부가 달라지는 모습, 건강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모습에서 저와 함께 영양제를 먹고 운동을 하고 싶어하고 제가 먹는 프로틴을 먹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 비즈니스의 마케팅을 잘 하시려는 노력들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멋있게 비즈니스를 하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비싸다입니다. 아직도 간혹 모르시는 분들은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격이 고민이 되세요? 비용이 고민이 되세요? 가격과 비용의 차이를 아시나요? 폴라로이드 카메라 가격이 저렴한가요? 비싼가요? 폴라로이드 카메라, 제가 예전에 대학을 가기 전에 저기 북구에 지금은 홈플러스인데 예전에 까르푸였어요. 그때 제가 가전 코너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그때 폴라로이드 카메라도 팔고, 그때 당시에는 필름 회사, 그 회사가 코닥, 그런 필름도 막 너무 옛날 사람 같아. 그런 것도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진짜 몇만 원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리필 필름이 너무너무 비쌌던 기억이 나요. 그거는 뭐냐면 폴라로이드는 카메라를 살 때는 가격이 쌀 수 있지만 그 카메라를 계속 쓰는 비용은 비싼 거죠. 전기차, 제가 작년에 전기차로 바꿨는데 그전에는 경유차를 탔었어요. 근데 그 차를 보다 전기차는 비싸요. 근데 그 차를 탈 때보다 지금 전기차를 탈 때의 비용은 3분의 1도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전기차만 탈 거예요. 그래서 가격과 비용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스프링 정수기와 우리 렌탈 정수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떠세요? 정수기 얼마인가요? 하면 뭐 150 얼마라고 하면 너무 비싸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렌탈이 싸니까 한 달에 3만 얼마 하면 내면 되고 4만 얼마, 비싼 건 4만 얼마던데 내면 되니까 지금 당장 나가는 비용이 싸다라고 느껴진대. 하지만 전체적인 가격을 합쳐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17년 전에 이스프링 정수기를 사서 작년인가 올초인가 작년이네요. 뉴 이스프링으로 바꿨어요. 17년 동안 정수기를 썼는데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고 필터 교체만 했었어요. 저희 친정엄마 같은 경우는 이스프링을 20년 정도를 쓰다가 올해 저희 엄마는 이스프링으로 바꿔 쓰셨거든요. 20년을 한 정수기를 썼어요.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죠. 그에 반해 렌탈 정수기는 지금 당장 나가는 비용이 3, 4만 원대인지 모르겠지만 5년 쓰면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거로 저 렌탈 연수기를 써봤거든요. 정수기는 우리가 있었으니까 안 썼고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예전에 연수기를 썼는데 한 3년인가 5년 쓰니까 이제 고객님 하셔도 돼요 하더니 그러고 다시는 연락이 와서 그 기계는 이제 부품이 없어서 없어지니까 다른 기계로 바꾸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예요 라고 해서 또 결국은 연수기를 연결해서 계속 렌탈을 쓰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총 연수기에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보면 따져보면 굉장히 비싼 비용을 제가 지불하면서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가격 비교만 하시지 마시고 품질 대비 가격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영양제를 비교해 보면 영양제도 굉장히 싼 영양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다이소에서도 영양제를 판다고 하던데 제가 가격대를 보지 못했지만 판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영양제를 먹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영양제를 그냥 우리 간식처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은 내 몸의 건강을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장에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공장에서 대충 비타민이라는 라벨만 붙인 영양제를 드시고 싶으신가요?를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 몸을 좋게 하는 영양제는 과연 어떤 영양제인가? 유기농 농장에서 재배한 야채, 과일을 그대로 농축해서 만든 영양제를 내 아이에게 먹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합성 원료로 만든 어쩌면 석유 추출해서 추출한 비타민 C만 들어가 있는 그 비타민을 우리 아이에게 먹이고 싶은지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신다면 과연 결국은 어떤 영양제가 나에게 좀 더 가격적인 혜택이 좀 더 유리한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물건을 선택을 하신다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유산균도 있죠. 지금은 그냥 유산균 세대에서 넘어서서 지금은 맞춤형 유산균 세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시판내는 일반적인 유산균도 있지만 나의 장 건강 상태를 잘 분석을 해서 나에게 부족한 미생물은 뭔지, 유익균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잘 파악해서 나에게 맞는 유익균들을 충분히 넣어줄 수 있는 유산균이 있다면 우리가 옷을 사더라도
하더라도 기성복보다는 어떤 사람은 목이 짧고 목은 짧은데 목은 굵고 키는 큰데 팔은 짧고 또는 키는 작은데 팔은 길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기성복을 입는 것보다는 나에게 맞는 맞춤형으로 입으면, 기성복을 입으면 목이 짧고 굵은 사람들은 너무 상대가 봤을 때 답답해 보여요. 근데 나에게 맞는 이렇게 사이즈를 재서 입으면 그냥 봐도 예뻐 보이고 편안해 보인다라는 거죠. 훨씬 더 남성분들도 멋있게 보이실 수 있어요. 그것처럼 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게 훨씬 더 내 건강에 도움이 되시겠죠? 정말 많은 뉴트리라이트 자료가 많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셔도 되고, 저희 1층에 가시면 뉴트리라이트 스토리라는 북이 있습니다. 어떤 건강기능식품 회사도 우리는 이렇게 원료를 재배해서 이렇게 생산 공정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뉴트리라이트를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책으로 브랜드를 소개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는 없더라고요. 저희 뉴트리라이트 같은 경우는 90년의 역사를 가진, 그리고 북미 최초의 건강기능식품을 개발을 했고 전 세계 유일의 자체 유기농 농장에서 수확한 식물 원료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세계 판매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라는 철학을 가지고 정말 자연적이면서도 우리 몸에도 과학적으로도 몸에 잘 맞는, 그리고 기능이 뛰어난 영양제를 만들기 위해서 최적의 원료를 얻기 위해서 뉴트리라이트는 직접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는 이런 프로세스로 저희 뉴트리라이트를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는 없어요. 왜 없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만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브랜드에 대해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정말 저희 뉴트리라이트 영양제를 드시는 게 건강을 지키는데도, 또 나아가서 오히려 비용을 절약하는데도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합성 비타민은 먹으면은 이렇게 흡수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함량이 높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 천연은 함량에 대해서 높이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타사가 아니라 어떤 합성 비타민은 함량은 많지만 흡수율이 낮은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공부를 하셔도 좋고, 요즘에는 너무 좋게 챗 GPT에서도 다 검색을 하실 수가 있죠. 네이버는 댓글을 초딩들이 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네이버 댓글 단 적 있으세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네이버는 초딩들이 단대요. 그래서 챗 GPT는 정말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을, 팩트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검색을 해보셔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메에서 만든 제품들은 전부 다 거의 다 세계 판매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좋은 원료가 개발되면 또 업데이트 시켜서 또 좋은 제품으로 저에게 선보이는 훌륭한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해보면 비싼 게 아니라 써보니 아메이만한 게 없더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제대로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다가 그만두더라.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 너무너무 많으실 거예요. 아메이를 하다 그만두시는 분. 근데 하다 그만둘 수도 있죠. 아메이는 하면 평생 해야 됩니까? 꼭? 평생 하면 좋지만, 저는 오래 하고 있지만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하다가 그만두셨죠? 직장생활 하다가 이직해 보셨죠? 하다 그만둘 수 있어요. 주식도 하다가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부동산, 코인, 운동은 왜 1월 달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점점 헬스장에 돈을 버는 이유는 1월 달에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1월 달 되면 그렇게 많이들 등록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름이 되었을 때. 그리고 피크 타임이 지나면 끊어놓고는 운동하러 오지 않죠. 그러셨나 봐요. 앞에서 수줍게 웃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영어 공부도 그렇죠. 영어 공부도 끊어놓고는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호기롭게 다짐을 하고는 하다가 그만두고. 저도 하다가 그만두는 일들도 많습니다. 미라클 모닝도, 유튜버도 한번 해봐야지 해놓고는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 이렇게 일직선으로 저렇게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렇게 진짜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실제 성공은 저렇게 많은 꼬임과 꼬임이 있고 잘 됐다 안 됐다 하는 걸 반복하면서 결국은 끝까지 하다 보면 성공을 하지 않나. 저도 그랬죠. 저도 20대 때 아메를 시작을 했고 1년 만에 SP가 되었어요. 24살 SP가 되었거든요.
잘했죠.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친구들에게 알렸더니 어떤 친구는 자기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소개시켜준 저희 사촌 오빠랑 눈이 맞아서 안 나왔어요. 친구들이 애인이 생기니까 안 넣어더라.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SP가 이렇게 되고 파트너들도 많고 해서 처음 자신은 없이 시작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아메이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친구들은 20대에 아무도 인생 준비보다 미래 준비보다 남자친구 준비가 더 중요했던 거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왜 이렇게 아메를 일찍 알아들었을까? 결혼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해볼까? 온 생각을 다 해봤던 적도 있었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보면 저기 옆에 있는 꼬여있는 화살표처럼 저런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메를 꾸준히 공부해봤고 알아봤고 중요한 건 저는 비전을 너무 정확하게 봤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아메이가 없어지면 내가 아메이를 그만두겠는데 나는 아메이를 그만뒀는데 그때 내 옆에 앉아서 공부했던 어떤 분이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나중에 내 눈앞에 나타나면 제가 그 꼴은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 그만뒀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창원에 계시는 수석 다이아몬드 방중아 리더님하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이아몬드까지 된 사람들은 다 우유부단해서 못 그만뒀다고. 그래서 다이아몬드까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성공은 저런 꼬여있는 화살표지만 저거를 견디지 못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아메이를 하다가 그만둔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56%는 두세 명에게 권해보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DBC를 들었고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 요즘에 아메리를 한번 공부해보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그런 거 말라 하려고 해가지고 역시 안 되겠지 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아요. 저도 우리 엄마가 제가 그때 직장 생활하면서 아메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지금 듣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엄마한테 아침에 링크를 보내주고 왔거든요. 엄마 아빠가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엄마한테 아메리를 한다고 했더니 직장생활 끝나고 저는 저녁 미팅을 가고 애프터하고 어떤 날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가면 11시 될 때도 있고 12시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럼 저희 엄마가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침에 회사를 가야 되는데 얘네 이렇게 늦게 다니고 해가 하여튼 뭐라 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방송이라서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뭐라 했었어요. 그래서 네가 그래가지고 얼마 버는데?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3%를 했었어요. 제가 만 얼마 받았다고 했거든요. 캐시백으로. 그래서 저희 엄마가 2만 원 줄 테니까 당장 때려쳐라 라고 했었어요. 제가 그때 우리 엄마 말을 듣고 만약에 그만뒀더라면 제가 지금 저기 다시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다시 제 친구에 의해서. 근데 엄마 아메는 그런 일이 아니야. 좀 기다려 봐봐 라고 해서 또 제가 설명을 했죠. 다행인 건 제가 아메를 제대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제 주변의 사람들이 니는 뭐 하려고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고 많이 했었어요. 저희 심지어 사촌 오빠도 뭘 그렇게 피곤하게 사노? 직장생활 하면서 그냥 즐겁게 연애나 하면서 살면 되지. 뭘 회사 끝나고 아메이 가고 회사 끝나고 아메이 가고 니 현주야 니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고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저녁 OM을 끝나고 집에 가는 날이었거든.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제가 오빠 보고 오빠 피곤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 되게 열심히 살고 있어. 좀 나중에 기다려봐봐.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줄게 오빠야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내뱉었던 말의 책임감으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만두신 분의 34%는 혼자서 아메이를 한 거죠. 아메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시스템 안에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하신 거예요. 혼자서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미팅을 나가지 않고 자기가 들었던 좋은 느낌의 아메이를 그냥 느낌적으로만 전달하려고 하니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만두신 분도 많아요. 미팅 말고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아메이 설명하러 갈게요. 사업 설명하러 가고 쉽게 말해서 사람 찾으러 다니고 그러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34%. 10%는 시스템대로 제대로 이 자리를 꾸준히 지켜서 배우신 분. 이 DBC라는 미팅을 저는 아메이를 지금 23년 차 듣고 있습니다. 23년 동안 DBC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꾸준히 저는 23년에 들었는데도 아직도 여러 리더님들의 강의에서 저는 배우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동기부여를 받아요. 그래서 그 배운 걸로 또 일주일 동안 또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어떤 포지션에 들어갈 건지.
56%, 34%, 10%. 나는 어디에 들어갈 건지를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10등 해라, 10위 안에 들어라가 아니잖아요. 저 10%의 포지션 안에 늘 이 자리를 지키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누구나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미 성공하신 리더님들의 말씀을 저는 믿고 그냥 이 자리를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56%, 34%의 분들이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다시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20대라서 힘든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난 다시 이 자리에 온다면 그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우직하게 이 자리에 지켰던 것 같아요. 다시 오는 사람이 저는 되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다시 그만뒀지만 다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그것 또한 저는 이 비즈니스의 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끝이 좋은 선택을 하실 건가요? 시작이 좋은 선택을 하실 건가요? 시작이 좋은 선택은 책 안 읽고요. 이렇게 토요일 날 미팅 안 오고 여러분 다 꾸미고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일찍 서둘러서 나오시지 않고 지금 밀린 드라마 넷플릭스로 돌아가면서 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서 누워가지고 그쵸? 저녁에는 넷플릭스 보면서 맥치맥 먹으면서 그냥 누워있다가 아침에 토요일 날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시작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이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잘할 자신은 없었지만 저의 내면에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는 막연하게 잘 살고 싶었고 제 인생을 제가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물론 성공이란 단어는 아메이 안에서 제가 계속 썼기 때문에 지금 입에 붙어서 그렇지 예전에는 성공이란 단어보다 그냥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능력 있는 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냥 멋있는 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직장 생활이 저를 멋있게는 해줄 거는 아니겠더라고요. 아메이 안에 왔더니 너무 멋있는 리더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안에서 늘 배워야 된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배우는 탱코아라는 시스템으로 책도 읽어야 되고 음원도 듣고 이런 미팅에서 꼬박 나와서 배워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시작이 좋은 선택은 아니었어요. 20대였잖아요. 얼마나 놀고 싶었겠어요. 그때는 DBC가 토요일날 6시에 했었어요. 지금 토요일날 여러분 11시에 하시죠? 토요일날 6시에 아가씨가 데이트하지 않고 이 DBC장을 꾸준하게 지키는 거 시작이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메이가 끝이 좋은 선택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작이 때로는 귀찮을 수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렵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저의 그림을 저는 그려놨죠. 하지만 불구하고 이 사업을 꾸준히 했을 때 나의 10년 뒤 모습은 이러할 거야 라는 그림을 저는 계속 끊임없이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이 좋은 선택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끝이 좋은 선택을 하시는 현명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번째입니다. 같이 할 사람이 없다. 그래, 아메이는 그래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내 주변에 할 사람이 없어. 같이 할 사람이 없어. 또는 나는 경단녀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는 사람과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안 믿기시죠? 근데 하지만 진짜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미래 준비도 그냥 제가 멋있는 여자가 되고 싶은 저의 욕구가 저는 있었던 반면 어떤 제 친구는 그냥 현모양처가 꾸민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꿈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삶의 가치관이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삶의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은 나 같은 어떤 수단을 분명히 찾았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과 함께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오늘 점심에 짜장면 먹고 싶은데 친구가 짜장면 먹으러 갈래? 했는데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제 친구는 짜장면이 싫은 거예요. 그 친구는 비빔밥이 먹고 싶을 수 있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 친구는 지금 짜장면을 나랑 같이 먹지 않아서 삐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은 찾으시면 됩니다. 그것처럼 내 말 알아듣는 사람과 함께하는 비즈니스고 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처음에는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 사촌 오빠가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 태클을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태클을 걸 수 있습니다. 그거 되는 일 아니다. 하지 마라. 함부로 시간 낭비하지 마라. 남 좋은 데 시키지 마라. 제가 다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묵묵하게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저의 꿈이 있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신은 없었지만 늘 이 자리를 지켰고 그러다 보니 저랑 아메이를 함께하는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다 같이 미팅을 갔던 친구에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에서 2명으로 늘어나고 3명으로 늘어나니까 재밌는 거죠. 3명이 생기니까 이렇게 아메이 이야기하기에 좋잖아요. 그중에 아메이 하지 않는 친구가 딱 끼면 이 친구 아메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3명이서 즐겁게 아메이를 하고 뭐 좋은 미팅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도 궁금하죠. 나도 한번 가볼까? 다음 미팅 언제라고? 이렇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잘 못할 것 같았던 20대의 저도 꾸준하게 이 사업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처음에 캐시백 10,000원 받았던 제가 그 다음 달에 이제 자랑했죠. 10,000얼마 받았다 자랑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5만 얼마를 받은 거예요. 5만 얼마 받았다라고 자랑하니까 또 진짜 돈으로 주나 신기하네. 그러다가 이제 9%가 되어서 10얼마를 받았다. 나 지난달에 10얼마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래. 근데 나 다음 달에 30얼마 받을 거야 라고 했어요. 12%가 되어서 30얼마 받을 거야 라고 선포했죠? 근데 30얼마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 지난달에 아미에서 진짜 30얼마 받았다? 오늘 점심 내가 사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신기하네. 재밌어? 요즘에는 뭐 재밌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친구 한 명이 조인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이제 50얼마 받았어. 근데 나 다다음 달에 100만 원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진짜 또 1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다시 물어보는 친구들에게 제가 다시 사업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조인되는 친구들이 많았죠. 나의 성장하는 모습과 변화를 보여주는 것. 오랜 기간 동안 저에게 소비자만 하는 분도 저와 제가 하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보고 오시는 분도 많았어요. 그리고 아예 전혀 몰랐지만 누군가의 소개로 인해서 알게 됐는데 아주 오랫동안 지금 저와 소비자와 사업가로 연결되어 있고 소비자를 넘어서 지금 굉장한 응원군으로 되어 있는 그 언니 같은 경우는 저보고 저번에 어떤 분과 그 언니와 저랑 같이 셋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하니까 그분이 아메이에 대해서 조금 선입견을 가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절대 주눅이 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본 아메이가 팩트고 그분은 아메이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화를 낼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저의 아메이를 이렇게 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나는 아메이 하는 사람이 저렇게 현주처럼 저런 마인드로 저렇게 설명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흐뭇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멋진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씩 리더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 사업 안에서 무언가를 해나가는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여러분들이 멋있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아메이를 하고 싶어하는 제가 처음에 말했던 아메이를 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잘 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 제 친구가 제가 좋아서 아메이를 알렸지만 지금 이 친구는 상황이 애가 어리거나 정말 바쁘거나 뭐 가정에 뭐 일이 있거나 지금 타이밍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쁘게 지나갔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친구는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 자기는 멈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제가 하는 아메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너 진짜 여행을 그렇게 가네? 진짜 네가 말한 것처럼 여행을 가네? 연말 보너스를 받네? 조금씩 나아지는 삶이 느껴지네? 그러면서 그 친구의 타이밍이 올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친구의 타이밍이 왔는데 내가 아메이를 그만뒀어. 그럼 맞지 않는 거죠, 타이밍이. 그래서 상대의 타이밍은 꼭 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재밌게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알리셔야 돼요. 많이 이야기하세요. 나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삶을 살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아메이를 해 라고 합니다. 많이 씨를 뿌려 놓으면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지켜보는 사람이 많으면 제가 보여줄 사람도 많아요. 자랑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아메이는. 그래서 초반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게끔 하는 비즈니스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명단 중에서 제가 알았던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다 저랑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희 올케로 알게 된 사람들, 제가 우연히 북미팅을 가서 알게 된 사람들, 북미팅에 간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 연결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어쩌면 저랑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같이 학창시절을 보낸 친구보다 훨씬 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고 서로를 응원해주는 이런 많은 친구들이 생겼어요. 멋있는 사람과 여러분 아메이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멋있게 변화해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맞는 친구들과 분들과 함께 아메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5번째, 아이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가 없는 아가씨 때 시작을 했고, 결혼하고 아이를 놓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사업을 했었고, 지금 아이들이 많이 컸죠. 아직도 어쩌면 아이가 어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이가 어려도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아메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뎁스 파트너 중에 한 분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아기가 집에 있어요. 아기가 아직 어려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기는 요즘에 너무 바이러스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집에서 친구 한 명을 불러서 요리도 해주고 홈미팅도 하고 사업설명도 하고 아이와 함께, 아이가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설명했어요. 아이가 어려서 어쩌면 행동 반경에 제약이 있어서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어린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어디에도 없지 않냐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리고 리더님은 지금 리더님 상황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어려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메이고, 또 아이가 어릴 때 준비하면 더 멋진 사업이 아메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20대 때부터 들었으니까. 근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 기억을 못합니다. 아무것도 우리 애들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아이가 어릴 때일수록, 왜냐하면 기억 못하기 때문에. 근데 아이가 기억할 나이가 되었을 때 5살, 6살, 7살. 요즘에는 유치원에 가서도 너는 어느 아파트 살아라고 한다 물어보더라고요. 너 어느 아파트 살아? 뭐 1학년 아이들이 누구는 뭐 아파트 살아, 누구는 주택에 살아. 이런 이야기 한다던데요. 너네 집은 몇 평이야? 우리 집은 몇 평이야? 너네 아빠 차 뭐야? 오히려 고학년생, 중학생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 준비해서 아이가 기억하는 시기에 아이에게 많은 추억을 선물해주는 엄마하고 아빠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립심이 알아서 아이들이 생겨요. 저 또한 저희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셨어요. 8살 때부터 옷가게를 하셨고, 저희 엄마 아빠는 맞벌이였고, 저는 집에 가면 항상 엄마는 없었고,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서 비 맞고도 집에도, 우리 엄마 이거 듣고 우는 거 아니겠죠? 비 맞고 집에도 많이 갔고, 친구들 집에 갔는데 친구 엄마가 간식을 챙겨준 적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살아와서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엄마가 그래서 저한테 동생을 이렇게 챙겨라, 현주야 뭐 해라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동생 많이 챙겼죠, 제가. 근데 지나와 보니까 그때 어렸을 때 생겼던, 잘 모르는 저에게 생겼던 책임감과 리더십이 저는 아메에서 발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캥거루족 많은 거 아시죠?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독립하지 못하고 엄마 용돈 타서 쓰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카드를 쓰는, 엄마가 넉넉해서 자 이거 써 마음껏 써 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게 아닌데 엄마도 일을 하는데 엄마 카드를 쓰는 딸들, 다른 집에서 노는데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일이 저는 아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아이가 기억하는 시기 때 든든한 엄마가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이 영상이 예전 영상이긴 한데 영상이 좋아서 여러분들 한번 좀은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 생각과 다릅니다. 아이는 바쁘지만 능력 있는 엄마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 저도 뭐 아이를 제가 열심히 혼자 키우면서 바쁘게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살았어요. 사실 뭐 한글 뭐 이런 거 사실 신경 써주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대신 범위는 정해줬죠. 예를 들어서 원칙은 정해줬죠. 숙제는 하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된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해야 될 건 하고 다 할 수 있게끔의 자유는 줬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까지도 학원을 안 다녔거든요. 근데도 뭐 공부도 썩 잘했지만 어느 날 제가 방에 가서 그 A4 용지를 찾으러 갔다가 책상을 갔는데 뭔가
수첩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보문고에 파는 수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가 이 수첩이 어디서 났지 해서 제가 이걸 열어봤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잠깐 보실게요. 제가 플래너를 적었더라고요. 사가지고 매일매일 계획을 적어서 하고 진짜 열심히 일 좀 해보자. 각오도 적어보고 한심하다라고도 적어봤고 방학 동안 뭐 했냐 뭐 적어보고 뭘 할 것도 적고 체크도 했죠. 고등학교가 고시다 적어놓고 막 이렇게 혼자 플랜을 적어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는데 되게 약간 뭉클했었어요. 남자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내가 이렇게 해봐라고 또 한 적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선택의 자유를 모두 다 주는데, 하지만 우리 아이가 눈을 떴을 때 엄마는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꾸준하게 지키고 있는 습관이에요. 오늘 또 아침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강의해야 되니까 강의할 때가 닥쳐오면 또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PPT를 막 이렇게 다시 추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추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일어나 아침에 학원에 갔어요. 저는 아메 안에서 그냥 저의 비즈니스를 물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선택했던 일은 아니었죠. 물론 시작은 20대였기 때문에 좋은 옷 사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요. 백 하나 좋은 거 사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20대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메를 하다 보니까 아메 안에서 제가 세월이 흐르고 아이도 낳다 보니 제가 아메를 하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 안에 아이들까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저는 부모 입장에서 제가 사실 경제적인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는 기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냥 돈만 버는 일이 아니라 아메 안에서는 돈은 따로 오는 일이고 굉장한 멋있는 자기 개발이 되는 걸 알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좋아합니다. 자기 개발이 돈이 되는 일이다. 자기 개발이 비즈니스가 되는 일이다라고 저는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저는 비즈니스를 해서 제가 성장을 했고, 아이들을 데리고 많은 곳을 아메이를 통해서 여행을 갔습니다. 저기 사진 두 개가 똑같은 삿포로예요. 삿포로의 오르골당입니다. 오타로에 있는 오르골당인데, 첫 번째 사진이 아이가 10살, 5살 때, 둘째 5살 때 갔던 거고, 저기 두 번째 사진이 재작년에 갔던 삿포로죠. 저 때가 우리 큰아이가 중학생이었어요. 머리 긴 거 보세요. 중학생이, 남자아이가 저렇게 갔는데, 저러고 난 뒤에 그 친구, 우리 큰애는 삿포로에 2번 여행을 간 경험으로 일본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삿포로에 있는 홋카이도에 있는 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고 3월 달부터 지금 몇 월 달이죠? 9월이죠. 하루도 쉬지 않고 학원을 가요. 일요일까지. 주말에는 오늘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를 해요. 매일. 제가, 재성아, 너 그러면 안 지쳐? 라고 물어봤었어요. 제가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너 안 지쳐?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 지치진 않는데 내가 하는 게 잘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아메이의 인맥으로 여기 울산에 계시는 어느 다이아몬드 리더님들께서 아이를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신 분이 계셔서 그분께 제가 힌트를 얻어서 학원에 연결을 해서 그 학원에서 지금 열심히 일본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일본 대학이냐고 라고 물어봤었어요. 왜 해피 홋카이도 대학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삿포로를 갔을 때의 느낌이 너무 좋았고, 본인이 전공하고 싶은 게 물리학인데 물리학으로 유명한 학교가 삿포로에 있는 홋카이도 대학이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본인이 목표를 정했고 지금 그 목표를 위해서 뚜벅뚜벅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영양제 열심히 챙겨주고 열심히 일해서 아이를 뒷바라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에게도 또 강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보니 23살에 아메를 했던 제가 아이가 저렇게 17살이 빨리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려서 고민이시라면 아이 때문에 아이가 어릴 때 빨리 준비하시는 훌륭한 부모가 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메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줌마들이 하는 일이었고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여자가 하는 일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메이는 아줌마가 되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저는 아가씨인데도 시작을 했고 정말 멋있는 분들이 아메 안에서 많이 있고 여자만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멋있는 남성분들이 오히려 그들이 가진 야망을 이 아메이라는 수단으로 멋지게 펼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모든 비전을 알기 전까지는 아메이가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메이가 나한테 다가올 때 멋있게 다가왔다.
대한민국에 아메이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게 저는 비전이라 생각해요. 제대로 내가 아메이 비즈니스 비전을 꿰뚫어 보는, 알아보는 그런 현명한 안목을 가지는 노력도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쉬운 소리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사업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왜냐하면 아쉬운 소리 할까봐 다 두려워하거든요. 내가 저런 아쉬운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사업 설명 끝나면 혹시 제가 누구씨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같나요? 라고 하면 아니요 라고 해요. 왜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멋진 플랜을 가진 멋진 비즈니스의 기회를 저는 설명하는 게 저의 일입니다. 선택은 누구씨가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 비즈니스 비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그냥 좋은 느낌만으로 전달하려면 때로는 내가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강하지 않다면, 꿈이 선명하지 않다면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즈니스 비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라는 수단으로 멋진 꿈을 이루겠다라는 목표와 포부가 꽉 차 있다라면 이 일은 정말 당당하게 멋있게 하는 일입니다. 대부분 너니까 한다, 나는 못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인 거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관심이 없는 건지 그가 자신감이 없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사실 비즈니스의 비전을 제대로 이해해 보면 관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추가 수입에 요즘에 관심 없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근데 아메이의 플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내가 관심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일까봐. 근데 비즈니스 비전을 제대로 알고 보면, 저도 그랬거든요. 왜 이런 일을, 저는 어렸으니까. 직장 생활, 멋있는 호텔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뭐 이런 일을 나한테 이야기하지라고 했다가, 제대로 비전을 아니까, 이런 대단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로 바뀌었어요. 제대로 비전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일인데 이걸 나처럼 평범한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고 시간이 지나니까 해보고 싶다, 그리고 잘하고 싶다라고 바뀌었어요. 지금은 잘하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다는 요구가 크겠죠. 자신감 없는 거는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첫 직장 생활도 여러분들 처음에 자신감, 포부는 있었지만 자신감 없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그렇죠. 운전 어떠세요? 운전. 여자들 운전 전화통화하면서 마스카라 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운전해요. 요즘에. 처음에는 너무 무섭죠. 저는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서 주차할 때 아빠 보고 좀 내려와서 주차해달라고 전화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주차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자신감 없는 건 당연합니다. 어쩌면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신감은 뭐냐면 제대로 알아볼 마음을 가져보시는 거. 그리고 이 시간을 기꺼이 시간을 내보시는 거. 1주차를 이과해 보셨으니까 지금 3주차까지 내가 꼭 수료해 봐야지라는 그 자신감만 있으시면 수료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자신감은 또 스폰서님과 함께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이글드림 그룹의 시스템이 있고 스폰서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선명한 Y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메이입니다.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는 꿈이 없었던 저였어요. 근데 아메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또 많은 분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뤄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꿈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저의 목표가 생겼죠. DBC 수료하고 난 뒤에 코어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겼고, SP가 되고 싶다, 어떤 그런 목표들이 생겼어요. 그런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저는 노력했습니다. 저의 1순위는 직장 생활이었고 2순위는 아메이였어요. 미팅이 있는 날은 무조건 미팅을 갔었고, 미팅이 없는 날은 누군가에게 아메이를 알리는 시간을 제가 냈고, 공부했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변화했어요. 이 사업 안에서 성공한 여성 사업가가 되고 싶어서 그런 여성 사업가가 되기 위한 저의 내면의 외면의 변화들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 성취라는 걸 하나씩 하게 되는 거죠. 아메 안에서 얻은, 저는 거의 인생의 반은 아메니까 아메 안에서 얻은 성취감의 그 느낌으로 저는 지금도 하루를 어쩌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해야 하는 이유는 헬스 앤 웰니스 시장이 너무너무 무섭도록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0세를 넘어서 120세 인생에 있어서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건강을 떠나서 이제는 잘 살려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웰니스의 중심에 있는 아메이 비즈니스. 정말 멋진 아이템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죠. 마이크로바이옴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있으면 마이 웰니스 랩이라는 나의 건강 모든 지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께,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은 비전 트림과 비전 보너스라는 어떤 6년의 멋진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6년의 시간이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정말 기회라는 생각으로 지금 아메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글드림 그룹이라는 멋진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스텝 3에 있죠. DBC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저기 스텝 8까지 수료하고 고다이몬드 스쿨까지 수료를 하고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자신감이 아니라 이 스쿨 안에 한 단계 한 단계에 가려는 마음을 먹으시고 스폰서님과 끊임없이 상담하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키워 가신다면 누구나 평범한 제가 다이아몬드라는 핀까지 된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도 멋있게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